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비투하는 게 잘 돼보려고 한 거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투자하는 분들이 나쁘다 볼 수 없겠지만, 비투하는 분들은 나쁘게 봅니다. 아주 나쁘게 봐요. 좀 세게 얘기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을 안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 V장, 코인 V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V장 얘기가 뭐예요? 요즘에 떡상하고 오르니까 이제 한몫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 여기서 한번 기회 편성해가지고 이제 큰 돈 벌려고 무리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는 얘기죠. 네, 많을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분들 중에서 가진 돈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은 돈으로 이제 최대한 넣어서 레버리지 투자도 이제 큰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꼬라박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랬잖아. 불과 한 4, 5년 전에도. 한창 코인 불장이었을 때 테슬라 광신도도 많았잖아.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그 테슬라 광신도도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일까요? 꼬라박았으니까. 한창 이제 코인 붐이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렸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몇백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예, 좀 눈알 뒤집혔죠. 특히나 멀쩡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게 막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4천만 원 코인에 넣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4,500이야. 500이 올랐어.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500을 벌려면 한 달은 고사치고 한 달 반은 쇠값바지 일하고 고생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벌었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에는 현타를 느낍니다. 자연적으로. 맞잖아요. 일반 근로자들, 남자분들 다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코인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이상의 돈을 벌어. 하루 만에. 그러면 현타 안 느껴지겠습니까? 일하고 싶어? 이 손에 안 잡히잖아. 그래서 그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 일하면서 계속 틈만 나면 그 스마트폰 이제 업비트 하면 보면서 그래트 하면 보고 있고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똥 싸면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많았잖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좀 있을 거야 아마. 왜냐 불장이니까. 그렇게 봤던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된 사람도 있습니까? 별로 없죠. 오히려 손해본 사람들 많죠. 거기다 비투한 사람들도 있죠. 비투한 사람들. 왜냐하면 비투를 왜 하냐면 그런 겁니다. 보통 가직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비투를 안 합니다. 왜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 개미들 문제가 뭐예요? 시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시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작게 투자해도 이득을 많이 봐도 시드가 적다 보니까 막상 이득 보는 돈이 적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000만 투자해서 50% 이득 봐도 1,500이야. 근데 누구는 5억 투자해서 50%니까 2억 5천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느끼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게임은 아무리 이득을 많이 봐도 애초에 시드가 적으면 큰 재미를 볼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시드를 키워야겠네. 근데 나 지금 돈이 없잖아. 괜찮아. 최대한 대출 많이 받아서 시드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리드 많이 보면 돼.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생각처럼 됩니까? 투자라는 게 항상 생각했던 대로 될까? 안 되잖아, 이게. 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인생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자 중에서.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돈 버는 게 힘드니까 그냥 이 투자 잘해가지고 떡상해서 돈 많이 불려서 직장에서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일 안 하면서 투자수익만 받아먹으면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게.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이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꼬라박을 거야, 이게. 나 비투한 사람이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싫냐면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막상 다 꼬라박으면 도와달라 그래. 대부분 그래요. 아, 자기들이 비투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배달 쪽에도 비투했다가 날려먹고 온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 계속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또 투자합니다. 돈 생기면. 투자해서 또 날려먹어. 제가 그동안 비투했다 꼬라박는 사람들 사연을 좀 다뤘었거든요. 그동안 제 방송에 거쳐간 사람이 10명이 될 거야. 그 중에 정신 차린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정신 못 차려. 나 그래서 느낀 거죠. 아, 비투한 사람은 못 고쳐 먹는가 보다.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비투해가지고 손실 금액이 보니까 제 방송 거쳐갔던 분들이 1억 5천, 1억 8천, 2억 3천, 2억 6천, 심한 사람 6억. 6억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신 차린 사람 6억이었어요. 그분 6억 손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3억에다가 대출에 3억, 6억이에요. 그분은 직업이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펀드 매니저였어요. 하프도 좋아서 고려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증권 쪽에 있었는데 그분도 세게 꼬라박았어요. 비투한 사람 중에 이런 분 있잖아요. 생각보다 부인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도 날려먹는 게 투자 바닥입니다. 투자 바닥. 예.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자산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일 했던 사람인데 한창 이제 코인 붐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거 있잖아요.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비투했는데 날려먹은 거야.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로 이제 실패 보고 빚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 가가지고 그 노가다 해가지고 갚았어요. 갚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절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분 케이스는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오징어 게임의 약간 조상어 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조상어는 그 작품에서 빚이 60억이죠. 조상어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서 아 나 씨발 기훈이 형! 이거 기억 안 납니까? 그 캐릭터. 음 지금도 인생 날려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 야, 세상이 참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비투한 사람들 분명히 날려먹을 거고 이 사람 중에 대부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정신 못 차려. 내구조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투 중독자 이꼴 도박 중독자. 네. 코인 중독자 이꼴 카지노 중독자. 전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봐. 하는 게 똑같아. 여러분, 도박 중독된 사람 중에서 도박 끊고 빚 다 갚고 새 사람 된 케이스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비투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투 해가지고 말아먹은 사람 중에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 분들 웬만하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제 방송을 거쳐갔던 비투 하셨던 분들 중에 정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저는 비투 해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들 확률적으로 10% 미만을 봅니다. 엄청 작죠. 그만큼 비투 해가지고 날려먹으면 인생 똑바로 못 산다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승률이 올라서 청년층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다시 영끌붐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내가 하면 다를 거라는 마인드는 과거 영끌 투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 실패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리고 보여줘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성적 판단. 뭐냐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상승이 높다는 얘기는 하락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간다는 건 내려가는 것도 더 세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상승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락폭도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이 갔다가 하락기를 제대로 맞으면 골로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영끌한다. 가진 게 없는 거잖아. 가진 게 없으면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 투자도 뭐든 하면 안 돼.
야, 가진 게 없는데 마통 개설해가지고 그 돈과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멀쩡하지 않은 겁니다. 멀쩡하지 않은 거라니까,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또 마통 개설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간이 그래. 인간이 어떠냐면요. 아무리 뭐 과거에 어떤 그런 돈꼬라박은 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면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면 인간은 그래. 인간은 누군가 피해받는 사람이 많아도 그게 내 일이 아니라면 못 느껴요. 몇 년 전 친구가 주식 안 하면 손해라고 했는데 현재는 며칠 전 돈 꿔달라고 연락 왔음. 얼마나 꺼달라고 연락 왔습니까? 얼마나? 뭐 때문에 꺼달라고 합니까? 보나 마나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비투해가지고 또 빚쟁이들 많이 양산되겠네요. 빚쟁이들. 저런 빚쟁이들. 가진 건 없고 빚만 많은.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양산되겠네. 또 그런 사람들 자기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가족한테 또 손 벌려놓고 도와달라 하겠네. 또 가족이 안 도와주면 국가에 도와달라 하겠네. 뻔하죠 이게. 40만 원요?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40만 원도 없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40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전 재산 40만 원도 없는 거잖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40만 원도 없는 거야? 이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40만 원이 뭐 엄청 큰 돈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장 다니 돈을 벌었으면 있는 돈이야. 근데 왜 그 친구는 그 나이 먹고 돈이 없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40만 원도 없는 거야? 40만 원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40만 원 빌리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약간 그 투자 광풍이 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휩쓸리지 마세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해 되는데 가진 돈을 다 넣지 마시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요. 분명히 또 수많은 또 손실을 보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인생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 주변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괜히 따라 했다가 손해 많이 보고 인생 날아가고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